오늘은 건강검진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모르고 그냥 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건강검진 병원도 잘 알아보고 선택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암이 있는데도 건강검진에서 제때 발견하지 못해서 뒤늦게서야 알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 어떤 곳을 선택해야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는 우리 시니어님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국민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정보이니만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분들께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슬슬 건강검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올해 검진 다 받으셨나요? 일찌감치 서두르는 분들께서는 이미 검진을 모두 마치셨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 미뤄둔 숙제를 끝내려는 분들로 병원이 북새통을 이루기도 하죠. 그런데 건강검진 받기 전 오늘 영상은 꼭 보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건강검진 하실 때 어떤 병원을 가시나요? 선택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동네에 자주 가는 병원을 가시거나 예전에 한번 검진을 했던 병원에서 그냥 꾸준히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 그래야 병원에 내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간의 건강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늘 가던 곳이 편하니까 익숙한 곳으로 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할 때 딱히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여기가 잘 보더라 하면 그곳을 가거나 또는 집에서 가까운 곳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냥 그런 곳들을 선택해서 갔었거든요. 건강검진센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 크게 신경을 쓰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딱히 없었습니다. 정보도 없었고요. 그런데 주변 어르신들이나 부모님의 지인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꼭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오셨는데 그간 건강하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꾸준히 해와서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몇 기 이렇게 판정을 받으니까 당사자도 너무 놀라고 가족들도 충격을 받는 일들이 주변에 보면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된 게 아니라 건강검진 후에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찾아와서 또는 특이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더니 뒤늦게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인 거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건 검진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검진 후 빠르게 성장한 암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와 가족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왜 건강검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검진 때만이라도 미리 발견을 했었더라면 조기 치료를 통해서 금방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검진을 할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 이런 마음에 참 속상해 하시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건강검진도 다 같은 건강검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이고 똑같이 내시경, 초음파 이런 장비로 하는 건강검진이니까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장기를 검진할 때 표준 영상을 다 찍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몇 장만 찍어 놓는다든가 또는 엉뚱한 곳의 사진만 찍어 놓는다든가 또는 영상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든가 또는 의사의 소견서가 없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가진 병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부위를 놓치게 되고 제대로 된 검진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 없다는 결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검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환자들은 이런 걸 알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검진 했으니까 괜찮아. 아무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나중에서야 암이 발견된다든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을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내 건강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검진을 안 했으면 차라리 조금의 걱정이라도 안고 살아갈 텐데 검진 후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나는 건강해 라고 자신하면서 문제를 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병원을 불신하고 걱정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진기관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검진기관 평가 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총 4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인데요. 90점 이상은 우수, 60점 이상 90점 미만은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검진 유형별 평가 결과 상위 10% 이내이면서 검진 유형을 구성하는 평가 분야 모두 우수인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우수 등급을 받기가 좀 까다롭다 보니 대부분이 우수 또는 보통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미흡 등급입니다. 검진기관이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2회 연속 미흡은 업무 정지 3개월, 3회 연속 미흡은 검진기관 지정 취소까지 된다고 하니 내가 그동안 검진을 받아왔던 병원 또는 검진 예정인 병원이 검진기관 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이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짝대기 3개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러면 건강인이라고 보이는데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검진기관, 병원 찾기라고 나오죠? 눌러주세요. 그 후 검진기관 평가 정보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역부터 선택해야 하는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신 다음 아래 검색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 이렇게 병원 목록들이 쭉 뜨는데요. 화면을 터치해서 왼쪽으로 밀어보면 이러한 평가 결과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영유아, 구강,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런 각각의 검진 항목별 평가 결과를 쭉 확인할 수 있으니 검진 가시기 전에 꼭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해당 병원의 이름을 누르면 지도의 위치 정보와 함께 전화번호도 제공이 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검진기관 평가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건강검진 제대로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